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이제 그 이코노미 사회, 우리 문제풀이 편을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슈퍼노트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핵심 이론에 대한 뭐라 그러죠? 오랜 기간 동안에 숙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훈련을 오늘부터 좀 하실 겁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그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지해 줘야 될 것은 항상 어떤 것이 문제로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예견은요, 문제의 숫자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것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떤 것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지나치게 뭔가를 예상하지 마시고요. 핵심 개념들 하나하나가 모두 바로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빠짐없이 소소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정답 고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개의 선지가 있다, 5개의 선지가 있다, 거기에 이제 주어진 제시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요, 분석을 하는 거지 풀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나머지 것들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린지를 이유를 하나하나 대가면서 풍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0문제를 풀이하는 문제집이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개 정도의 내용, 1000개 정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답 고르고 채점했더니 맞았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집 하나를 통해서 풍부한 내용에 대한 재확인,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우리 이코노미 사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그간의 기출문제들, 공무원 비슷한 급수의 기출문제들에서 추려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보통은 문제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아요. 단편적 지식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러면 수능의 유형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론 공부를 막 했기 때문에 단편적 지식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러한 지식들이 확실하게 습득이 된 후에 좀 더 풍부하게 다양한 유형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능과 관련된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그 유형에 있어서는 고교 과정에 그 충실한 이수를 한 학생들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수능의 유형들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출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1단계 이코노미 사회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점검한다. 2단계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확실한 유형 익히기에 들어가면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죠. 바로 들어갑시다. 사회규범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바로요,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사회규범인지 먼저 확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억이요. 오랜 전통에 기초한 사회적 관행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관습이 된다. 두 번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라고 하는 측면과 의무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도 고려하는 외면적 규율. 뭐죠? 법이죠. 자,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까? 더 읽을 필요 없잖아요. 내면적 양심.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내면적인 동기, 양심의 발로 바로 도덕이죠.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에 비해서 니은에 나와 있는 법은요,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 한번 비교해보죠. 기억과 디귿에 비해서, 자, 관습과 도덕에 비해서 법,
강제성이 강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법은 강제적인 규범이다. 그죠? 자, 2번에 법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규범 중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규범만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규율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할 힘이 없다면 오늘날에는요, 많은 질서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3번에 관습과 도덕을 어기면 비공식적 제재가 가해진다. 맞아요. 어떠한 비공식적 제재? 사회적 비난. 그죠?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비난. 그죠? 자, 4번에 니은과 디귿. 법과 도덕이 규율하는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법과 도덕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순수하게 도덕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물론 순수하게 법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에 대한 일정한 통행 방법이 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도덕과 법의 양자에 속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죠? 남을 때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도덕이자 법. 그렇죠? 자, 프랑스의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간의 구분은 명확할 수 없다는 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나왔습니다. 뭐 표시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기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꼭 뭐 성문법, 기타 그런 법률 형태, 강제적인 규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있는 곳이라면 행동의 기준, 준수할 것으로 요구하는 일정한 규범들이 다양한 형태로서 어쨌든지 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회가 있는 곳에 그 사회를 규제하는 다양한 형태의 규범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강제규범을 의미한다, 법률을 지칭한다, 이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매 한 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임의규범만을 의미한다? 임의규범만 뿐만이 아니라 강제규범까지도 다 섞여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형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규범이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존재한다. 그렇죠. 네.